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3회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IIP 종합평가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제인씨와 수잔씨가 학교에 안 온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부정형을 나타낼 땐요 여기에 아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됩니다. 영어로 하면 yet 정도가 되겠고요, 중국어로 하면 하이 정도가 되겠죠. 3년 전에 사고로 남편을 잃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어떤 거예요? 어떤 느낌이 나타났습니다. 사고로 남편을 입었어요. 사고로 남편이 죽었습니다. 어때요? 안타깝다. 어떡해요? 이런 느낌이 들어가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주택보다 아파트를 좋아한다가 들어가면 되는데요, 여기 없어요. 비슷한 말을 찾으면 되겠죠. 뭐예요? 선호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의사소통에 뭐가 있어요? 어렵다, 어려움이 있다, 힘들다, 힘듦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겠죠. 문제가 있다. 여기 없네요. 역시 비슷한 뜻으로 고충이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이 왜 이렇게 느릴까요? 지하에 있어요. 우리가 지하에 있어요. 와이파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유가 되겠고요. 특별히 maybe 이런 의미가 들어가면 있어서 그런지 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지금 밥 먹으러 갈래요? 아니요. 이 일을 끝내다 그리고 갑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여기에 들어갈 말은 끝내고 또는 끝내고 나서, 끝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끝내고 나서, 끝낸 다음에 이렇게 순서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포도를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집에 오다가 맛있다 많이 사다. 그런데요 맛있다를 쓰는 게 아니라 보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그래서 맛있어 보이다, 이것이 뭐가 돼요? 이유가 되겠죠. 맛있어 보여서 아어서를 또 연결을 했습니다. 안젤라 씨는 매일 운동을 하세요? 네, 저는 아침 6시에 항상 일어나요. 늦게 자면 어때요? 늦게 자요? 하지만 6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늦게 자도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집 앞 공원을 달려요. 운동을 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나는 작년에 한국어 말하기 대회, 작년이네요. 과거고요. 여기에는 경험을 나타내는 말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작년에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나간 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한 사람이라도 서두르면 실수하다. 그리고 당연해요. 그것이 당연합니다. 이 당연하다를 나타낼 때 뭐뭐기 마련이다, 뭐뭐는 법이다를 쓸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있습니까? 자, 실수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실수하기 또는 실수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동생은 매일 열심히 운동해요. 건강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이유가 되겠죠. 이유. 기 때문에, 아어서, 니까 이런 것들도 있지만 던이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동생은 매일 열심히 운동하더니 건강이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들이 게임을 계속해요. 중독돼요. 못하게 하세요. 자, 게임을 못하게 하세요. 왜? 이유를 여기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아들이 게임을 계속해요. 중독돼요. 못하게 하세요. 여기 연결할 땐요 중독되니까, 중독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뭐예요? 만약에 if 계속하다, 계속하면, 자 여기 있네요. 아들이 게임을 계속하면 중독될 수 있으니까 못하게 하세요. 못하게 해야 한다. 4번이 자연스럽게 연결됐네요. 서해안의 갯벌은 세계 4대 갯벌 중 하나로 여러 가지 조개, 게 등을 많이 볼 수 있으며
수심이 얕아서 아이들이 해수욕을 하기에 좋아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전국에 있는 섬의 약 60% 이상이 모여있는 남해안은 아름다운 경치 때문에 계절마다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온다. 또한 해안선이 복잡하기 때문에 항구가 잘 발달되어 있다.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고 모래사장이 잘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수심이 깊어 해수욕장이 잘 조성되어 있다. 그래서 해양 스포츠를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다. 이렇듯 한국은 각각의 바다마다 특징이 뚜렷해서 매년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찾는다. 자, 여기 보면 서해안이 있고요. 남해안이 있고요. 그리고 동해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네요. 자, 한국을 이렇게 그려보면요. 한국에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바다가 세 군데 있죠. 여기를 서해, 남해, 동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3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각각의 바다가 특징이 뚜렷합니다. 이런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유선전화, 컴퓨터, 스마트폰 등 여러 가지 통신수단이 발달하면서 손으로 직접 편지를 쓰던 시대에서 음성, 문자,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장소나 시간에 방해받지 않고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무선 인터넷 기술을 통해 대량의 정보, 사진, 동영상 등을 빠르게 주고받는 최첨단 통신체계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통신기술의 발달은 지역 간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었고 정보 교류가 일반화되어 일상생활에서도 어떻게 돼요? 시간 상관없어요. 장소 상관없어요. 영상을, 문자를, 사진을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요, 정보를 주고받는다, 정보를 교류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보 교류를요, 장소 상관없어요. 시간 상관없어요. 제약 없어요. 정보를 교류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요즘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고 갑자기 물가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에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청취자가 보낸 사연을 듣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우선 카드를 하나만 사용한대요. 그러면 포인트를 더 빨리 모을 수 있다고 했어요. 또 집에서는 전기를 아껴서 사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에 플러그를 뽑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2만 원 정도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대요.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교통비를 많이 아끼고 있대요. 저는 대중교통을 가끔 이용하고는 있지만 친구를 만나거나 마트에 갈 때는 보통 차를 가지고 가거든요. 저도 이제부터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 매야겠어요. 자,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뭘까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약해야 돼요. 아껴야 돼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 이런 방법, 이런 방법. 그래서 돈을 절약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즉 돈이죠. 돈을 아끼는, 절약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취자가 보낸 사연, 이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말이 아닌 것 뭐라고 합니까? 자, 청취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돈을 아끼는 방법에는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맞고요. 전기를 아끼세요. 맞고요. 신용카드는 하나만 사용하세요. 포인트가 많이 쌓이니까요. 맞죠? 하지만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는 것, 스토리를 보내는 건 아니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아봅시다.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9 to 6 맞죠? 9시간, 9시부터 6시, 9시간 맞네요? 아니요, 8시간입니다. 왜요? 점심시간이 1시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주 5일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째 맞죠. 회식은 회사 직원들끼리 회사 근처에서 일하는 모임이다. 아니요.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자리입니다. 아니고요. 저녁을 먹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요. 야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시간 외 근무라고도 합니다. 원래 이것이 맞는 말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자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교통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아봅시다. 최근에는 시내버스의 도착 시간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으로 알 수 있죠. 고속철도는 한국에서 가장 빠른 기차로 다른 기차보다 비싸다. KTX를 말하는 거죠. 맞고요. 지하철은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아직은 전국적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에요. 도로의 차로 중 자가용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차료가 아니라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전용 차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요. 기억과 니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한국의 초중등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의무교육기간은 9년으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이렇게 9년이 맞습니다. 네.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미룰 수 있다. 더 늦게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혹시 더 빨리, 더 일찍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맞는 겁니다. 각 학년은 1학기와 2학기가 있으며 여기까지 맞고요. 매년 9월이 아니라 3월에 1학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틀렸네요. 가정통신문과 알림장을 통해 학부모에게 각종 교육 정보를 안내한다. 맞고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대학 입학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죠. 자, 고3 다음에요. 대학교에 가겠죠. 대학교 입학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입, 입시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입시, 입학 시험을 이야기하는데요. 입시, 입학 시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정시와 수시가 있습니다. 이 정시는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해서 수능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수시 같은 경우에는요,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봅시다. 수시 모집은요, 학교 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학생을 뽑는 방법입니다. 정시 모집은요, 수학능력평가, 수능 성적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엇갈렸네요. 아니죠. 대학교마다 모집 요강이 있지만 학생 선발 방법이 모두 동일하다? 자, 동일하다라는 것은 같다라는 의미인데요. 같지 않습니다. 다르다. 모두 다릅니다. 그럼 이 다르다는 땡땡하다 있습니까? 네. 상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이하다가 맞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에요. 수능 시험은 매년 11월에 실시되며 대학 진학을 위한 중요한 시험이다. 네, 맞습니다. 수능 시험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것을 짧게 줄여서 수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보기의 내용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설명,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한다. 자,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요. 상부상조의 풍습이라는 것은 서로 돕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돕는 풍습이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자, 이걸 보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자주 쓰고요. 서로 돕다. 그리고요. 우리는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의식 다 비슷한 말이에요.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 이렇게 공동체를 중요하는 문화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요.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장례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장례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장례식에 가면요, 이렇게 죽은 사람 사진이 있고요. 죽은 사람의 사진이 관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는 이 사람의 아들이 보통 있죠. 이 아들은 여기에 어떤 표시를 달고요, 이렇게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님이 옵니다. 손님이 오면요, 이 사람에게 절을요 2번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절을 2번 해요. 죽은 사람에게 절을 2번 합니다. 2번 한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이 사람에게 절을 합니다. 죽었어요? 아니요. 이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절을 1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에겐 절을 2번,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의 가족이죠. 그 사람에게는 절을 1번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돈을 줘요. 이 돈은요, 위로한다는 의미의 돈입니다. 그래서요, 조이금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요즘에는 주로 병원의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치른다. 맞고요. 고인의 사진에 1번. 자, 고인의 사진이에요. 고인은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인의 사진에 1번, 아니요, 2번이에요. 유족, 그 사람의 가족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2번이 아니라 1번 절을 한다. 틀렸네요. 문상객 대부분 검정색 옷을 입고 여기까지 맞는데요. 축의금을 준비한다? 축하합니다. 돌아가셨네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조의금을 준비해야 되죠. 고인을 묘지에 매장하거나 화장한 후 봉안당이나 추모공원에 모신다. 맞습니다. 기억 리을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범죄자의 형배를 면제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잘못했지만 봐줍시다. 그냥 자유롭게 해줍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한국 대통령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나라 살림에 필요한 예산을 확정하는 것은요, 국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국무총리나 장관 등 공무원을 임명합니다.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임명한다,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없다. 한국을 대표하여 외국과 조약을 맺는 일도 하고요. 2번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한국의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얘기해 봅시다. 이 행정부는요, government, 정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해석하고 직접 집행하는 것은요, 법원, 사법부가 하는 일이에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고요. 5년 단임제 한 번만 한다. 대통령은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든다.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입니다. 입법부가 하는 일이에요. 법무부, 교육부 등의 기관은 장관을 중심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집행한다. 이렇게 행정 일을 하고 있죠.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정부의 최고 책임자. 정부의 최고 책임자 누구라고 그랬어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사람은 바로 대통령이고요. 5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합니다. 각 지역의 대표자. 자, 이 지역을 조금 다른 말로 해볼까요? 지방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지방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 4년마다 하는데요. 그것을 지방선거라고 합니다. 여기는 대통령 선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항 봅시다. 한강의 기적.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왜냐면 여러분들이요, 구술시험, 인터뷰를 볼 때 여러분들이 한강의 기적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1950년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50년 만에 또 60년 만에 세계에서 아주 잘 사는 나라, 더 경제가 아주 발전한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옛날에는 도움을 받는 나라, 원조를 받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도움을 주는 나라,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 한강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마음, 꼭 할 거야! 이런 의지가 있었고요. 열심히 공부하는 교육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요, 여기에서 빠른 경제 성장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 배경에는 한국의 의지와 교육열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다음 중 은행의 특징을 보는데요. 은행 하면요, 여러분들이 크다, 많다, 그리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금 금리가 높은 편이다? 아니요. 예금 금리는 낮은 편입니다. 대신에 안정적이죠. 낮은 편이다. 하지만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였고요. 규모가 작고 지점수가 많지 않다? 아니요. 크다,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금자 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맞고요. 5천만 원까지. 5천만 원. 내 이자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이 답이 되겠네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여기 시장이라고 나와 있지만 전통시장, 재래시장, 전기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봅시다. 백화점은 농수산물부터 공산품까지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판다. 그러니까요. 농사지은 물건 그리고 공장에서 나온 물건 다 팔고 있죠. 맞아요? 네. 백화점의 아래층에 가보면요. 농수산물이 있습니다. 농사지은 과일, 채소, 고기, 생선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옷, 신발, 전자기기 이런 것들도 다 있죠. 전기시장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3일장, 5일장 등이 남아있다. 맞아요. 다음 전통시장에서는 상인과 소비자가 흥정, 뭐예요? 깎아주세요. 아유, 안 돼요. 아유, 깎아주세요. 이것을 흥정이라고 얘기하죠. 흔히 볼 수 있다, 많이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형마트는 물건값이 대체로 싸고 상인이 직접 키운 농산물을 판다? 아니요, 이거는 재래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재래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의 내용과 가장 관계 깊은 것. 2007년에 제정된 법이다. 뭐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즉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있어요. 그리고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네요. 자, 외국인인데 한국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외국인인데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있는 외국인을 어떻게 대우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것을요, 처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이 법으로 외국인들은 한국 사회에서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보장받는다. 법의 목적이 되겠죠. 4번이 답이 되겠어요. 한국에서는 부부가 각각 자기의 재산을 가질 수 있으며 자기의 뜻에 따라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각각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것, 아내는 아내의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부부가 별도로, 그러니까 따로따로라는 뜻이에요.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부부 별산제가 되겠습니다. 뒤에 봅시다. 하지만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부부가 결혼한 후에 함께 노력하며 모은 재산은 누구 거예요? 함께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것도 되고 당신 것도 돼요. 이럴 때 공동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공동재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의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귀화는 자, 이 귀화 중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죠? 네, 특별귀화, 일반귀화, 간이귀화가 있는데요. 간이귀화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간이귀화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한국 사람과 어느 정도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귀화입니다. 그래서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남편, 아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봅시다. 한국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고요. 한국에서 3년 이상 계속 생활했고 부모 중 한쪽이, 자 여기는 부모네요.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민이었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 추가적으로요. 배우자, 아내나 남편이 한국 사람이고 2년 거주, 한국에서 2년 살았어요. 그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귀화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한국 역사의 흐름을 나타낸 것인데 이를 적절한 순서로 배열한 것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BC 2333년에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요. 삼국시대가 되겠습니다.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되겠는데요. 삼국시대는 누가 통일했습니까? 신라가 통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라시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남쪽에 신라가 있고 사우스, 북쪽에는 뭐가 있었냐면 발해라는 나라가 생깁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 나라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것을요. 남북국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남북국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요. 신라가 멸망을 하고 고려라는 나라가 생기고요. 고려 다음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 다음에는 일제강점기가 있죠. 일제가 통치를 하고요. 그 다음 대한민국이 이렇게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조선에서 뭐가 들어갑니까? 먼저 삼국시대가 들어가야 되겠죠. 삼국시대 다음에는 신라가 통일을 하고 발해가 오는 남북국시대, 그 다음 고려시대, 그 다음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요. 남아가라다. 2번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제가 나중에 이런 역사의 흐름을 잘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국가 중 일본의 문화를 전파하여 일본과 가장 많이 교류한 나라는요. 자, 일본과 가장 많이 교류한 나라는 백제입니다. 그래서 백제가 실제로 일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백제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하학당 학생이었던 이 사람은 1919년 3.1운동, 여러분들이 3.1운동 하면 누구를 떠올려야 되냐면 유관순 누나를 떠올려야 됩니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친구들과 함께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고향인 천안에 내려가서 만세운동을 벌였다. 자, 그 다음 홍길동전을 지은 사람은요. 누구냐면 허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누나는요. 허난설원입니다. 허난설원. 그래서 허균이 아니라 허균의 누나인데요. 글재주, 글을 아주 잘 썼어요. 라이터였어요. 그리고 시인이었습니다. 포이트였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관순, 허난설원 3번이 답이 되겠어요. 한국의 기후와 계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봄에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춥고 건조하며 찬바람이 부는 날이 많다. 아니요. 봄에는요. 따뜻합니다. 아니죠? 여름에는 무덥고 습하며 집중호우, 태풍이 올 수 있으므로 대비해야 한다. 자, 이게 맞죠?
가을에는 밤에도 무더위가 남아있다? 아니요, 시원합니다.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이건 맞아요. 이건 맞는데 황사와 미세먼지, 이거는 봄입니다. 그래서 아니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2019년 기준 인구는 약 1000만 명 정도이다. 1000만 명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도시가 있어요. 한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울입니다. 서울 여러 가지 도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 넓이는 0.6%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인구는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자, 수도권과 영남, 호남 지역을 이어주는 교통의 중심지는요, 충청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부의 기관들이 옮겨오면서 행정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고 있는 것은 세종특별자치시.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대형 백화점과 복합 쇼핑몰이 모여있는 한국 최대의 상업 중심지, 여기가 바로 서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거고요. 한국 최대 국제공항, 국제공항 어디예요? 인천. 큰 국제공항 인천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세계 많은 나라 간의 교류를 이어주고 있다. 인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모든 문제를 3회의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4회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